감사합니다. 네, 어구,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글라스고 칼레도니안 대학에서 온 전성택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속한 과는 이제 비전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오브 비전 사이언스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한국에서는 안광학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학과죠. 근데 이제 한국이랑은 이제 안광학과가 위상이 조금 다른 게 저희 학교는 이제 석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도 배출하는 그런 과라서 지금은 이제 한국도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도 다 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국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북미 이쪽은 안광학과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세분화가 돼 있어요. 이제 옵토메트리, 오토프티스트, 그다음에 디스펜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안광학과는 사실 디스펜서에 더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만들고 이제 제작하는 어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치중이 돼 있고 한국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옵토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안과의사들 밑에서 이제 거의 모든 진료를 다 거의 다 볼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이제 복잡한 수술이나 이런 걸 빼고 이제 안과 의사 업무를 이제 나눠서 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직종이고 올탑티스트는 이제 어떤 눈의 어떤 교정 또 이렇게 그 미용적인 부분 있잖아요. 사시라든가 약식 이런 쪽의 교정을 담당하고 있고 디스펜서들은 이제 안경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 백그라운드는 원래는 이제 학문 이제 이회차 이제 심리학으로 저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리학 중에서도 이제 시각 쪽 뉴로사이언스, 그다음에 시지각 이쪽으로 제가 했었어 가지고 이쪽 눈에 관계된 이제 연구들을 하러 이제 이쪽에 임용이 이제 처음에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작은 학교긴 하지만 이제 스타트카이트처럼 이제 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학 연계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좀 많이 잘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학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이제 너싱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비전 사이언스 제가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코틀랜드에 이제 유일하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하일랜드 하나 생겼지만 지금은 신생이라 좀 되게 작고 사실 안광학과 쪽으로는 영국 내에서 항상 매년 이제 3위 안에 드는 이제 안광학 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이제 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소개는 이제 따로 많이 이렇게 준비를 못했고요. 저는 이제 뭐 연구를 좀 발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연구를 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심리학을 시작할 때 사이코 피직스라는 학문 쪽으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혹시 정신물리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다르죠. 그거는 이제 사이코 어널리시스. 그거는 이제 심리 분석이고, 사이코 피직스라고 하면은 이제 정신물리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본다, 뭐 지각을 한다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빨간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외부 자극에 어떤 물성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빛이라든가 빨간색, 둥글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 이런 여기서는 이제 시각이니까 이 외부 자극의 이제 물성이 그러니까 그 광학 시그널이 일단 생리 신호, 이 눈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리 신호하고 생물 신호가 먼저 바뀌게 되죠. 화학 신호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그 뇌를 통해서 이제 뇌에서 이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데 빨간 공이라고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때 사이코피직스 그러니까 정신물리학은 이쪽 뇌로 자극을 물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는가를 직접 연결시키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신물리학은 사실 심리학의 제일 오래된 본파 중에 하나긴 해요. 옛날에 이제 뭐 생물학자라든지 이제 생리학자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하는 건 이제 아우터 사이코피직스라고 해서 이게 피직스하고 사이콜로지를 이제 직접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너 사이코피직스는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 쪽에 이제 해당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가 트레인 받은 사이코피직스는 말하자면은
저의 어떤 시각계, 제가 지금 다룬 시각계를 일종의 어떤 블랙박스로 보고, 뭐, 되게 간단하게 이제 우리 시각계가 광학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각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생리학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자들은 이제 이 세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있나, 그런 것들 어떻게 이제 기능을 하는가 그런 걸 보는 반면에 사이코틱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는 모르고 그래서 이걸 블랙박스로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이 비주얼 시스템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외부 자극을 줬을 때 이제 빨간 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 출력을 저희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뭐 이제 person correct 이게 맞는가 틀린가 아니면 이제 레이팅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 안에를 이제 완전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출판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이런 모델링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공학 모델이라서 많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모델도 이렇게 공학적에서 오디토리 엔지니어들이 그 음향 공학자들이 이제 그 앰플리파이어 안에 얼마만큼 이제 노이즈가 있는가 측정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제 외부 자극을 주고 외부 자극을 이제 신호하고 자국 신호를 같이 줘서 이게 안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서 이제 결정이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을 했던 그런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사이코피직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이제 끊임없이 또 개발하는 게 또 저희 쪽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그 휴먼 퍼포먼스를 이제 모델링을 한 건데 그 S자로 된 게 이제 사이코메트릭 통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이즈 신호를 줬을 때 특이하게 보이는 저 함수가 이렇게 평행으로 갔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저런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측정을 하려면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이제 한 달로 이제 돌려야 저 이제 하얀 선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베이지안 방법을 써가지고 한 240트라이얼 안에 이제 측정하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여만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그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제 X축에는 이제 자동 신호 이제 강도가 이렇게 지수고 있고 그다음에 이 Y축에는 그 신호의 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세 선이 말하는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 TDC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threshold versus contrast라고 가지고 저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없어보고 그다음에 이건 그 초록색 점선 있죠? 이거는 trial by trial simulate고 저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거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저 TDC 펑션을 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이걸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240트라이얼 정도 안에 이 정도면 한 10분 안짝으로 저걸 다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1시간 걸리던 걸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요게 원래는 이 까만 선들이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그 이제 펑션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저 측정을 하려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서 얼마만큼 이제 가깝게 가져가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이제 오래 걸려야 이게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파란색, 파란색은 그 이 시뮬레이션 옵서버에
그각 트라이얼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러니까 시간을 이만큼 줬을 때, 그 트라이얼에서 그냥 맞았는가, 틀렸는가. 그러니까 빨간 건 틀린 거고, 파란 건 맞은 거 그런 거.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포닥이랑 그다음에 여기서 진행했던 연구가 이 시각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 약시 연구예요. 혹시 약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약시 환자들 주변에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저희 교회에서도 애들이 한 몇 명 약시를 보이려던 애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약시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선천적으로 한쪽에 백내장을 이제 알고 태어난 애거든요. 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눈은 거의 안 보이는 상태인데 이런 안 보이는 눈에도 이제 시각 신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시각 신호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뇌에서 무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쪽 눈으로만 보게 되는데 이게 양안시를 못 쓰게 되면 입체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뇌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어요. 뉴로사이언스로. 그래서 대충 이제 뇌에서 시각 신호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는가 한번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빨간 걸 이제 봤을 때 그 시각 신호가 뇌 안에서 LGN으로 먼저 갔다가 이쪽에 릴레이 센터거든요. 갔다가 이제 B1이라고 해서 이제 시각 기지 저희 이제 뇌 뒤쪽으로 이제 가서 이게 B2, B3, 그다음에 MT 여기가 이제 움직임을 관장하는 센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움직이는 뭐 시각 자극은 아니니까 일단 B1에서 약시 환자들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약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백내장을 타고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발달 과정에서 한쪽 눈, 양안시의 시력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눈은 그 고양이 보면은 한쪽 눈은 되게 잘 보이는데 한쪽 눈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뇌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상적인 시각 기능이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되죠. 아니면 스터디센스, 사신. 한쪽 눈이 사신인 경우에는 고양이를 두 눈을 보는데 한 눈은 고양이를 보고 한 눈은 쥐를 보는 거예요. 쥐가 옆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뇌가 혼란을 겪잖아요. 이런 경우도 한쪽에서 들어오는 시각신호를 무시하게 돼요. 뇌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랄까 뇌랑 연결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 약시 환자랑 이제 정상 시각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랑 어떤 인지도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하는 시험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일환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 자극들을 써요. 저희가 이제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말하자면 조금 게임 같은 거, 되게 간단한 게임 같은 걸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서 이 시각 자극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보는가, 퍼포먼스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작업들을 한다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하는 연구는 이렇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